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차기 정부의 핵심 자리에 속속 인물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 첫 총리를 비롯해 경제 라인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까지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을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여전히 국민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0.73%포인트 차 승리라는 대선 성적표를 수시로 꺼내봤으면 합니다. 4월 2일 주말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미경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이제 관심은 새 정부의 첫 총리, 초대 총리가 누가 될까 여기 이제 쏠리고 있는데 그 기사가 일단 실렸습니다. 몇몇 군데 언론에 실렸어요. 중앙일보 일면 좀 볼게요.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한덕수 내정 확실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토요일이고 보통 늘 우리가 예상합니다만 토요일 날은 이 발표를 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물론 뭐 방송사들도 뉴스를 합니다만 더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보통 중요한 발표는 일요일 날 발표를 하죠. 역시 여기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 지명을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직접 발표할 계획이랍니다. 지금까지도 조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발표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해왔죠.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내일 이 오전에 제74주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서울에 와서 오후쯤에 이제 발표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형주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어느 정도 한덕수 전 총리 예견이 됐던 인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예견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제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후보군을 봤을 때 뭐 김한길, 박주선, 임종용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당선자께서 원하는 경제 전문가 또 두루두루 어떤 뭐 말하자면 탕평 인사, 즉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전주뿐이고 또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하버드 경제학 박사를 받을 정도로 금융통이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이 그 이해찬 총리가 되면서 국무조정실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여러 그 DJ 정부로부터 모든 정부에서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치우침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170석이 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봤을 때 이분들에게 함부로 뭐 이타저타 이렇게 달려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특히 이제 이해찬 총리가 총리 되기 직전에는 산업연구원장을 하셨거든요. 총리가 그 이해찬 총리가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이 직접 발탁해서 국무조정실장을 하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자기 월급을 한 푼도 가지 않을 정도로 말하자면 그 기본적인 재산 형성 과정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거칠 때 실제로 뭐 현재 민주당에서 재산 형성 과정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 삼을 게 별로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물론 뭐 일부에서는 74세 좀 고령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무난한 인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한덕수 전 총리로 압축되는 게 며칠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사실 한 8명까지 후보군이 쫙 펼쳐졌잖아요. 하마평에 올랐는데
한덕수 전 총리로 압축된 건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실상 실무 검증은 끝났다는 거. 지금 여러모로 이미 뭐 검증 그런 게 끝났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마지막까지도 윤석열 당선인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언론 앞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될 거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주를 가셔서 지금 총리 인선이 좀 늦어지신가요? 글쎄, 그거는 뭐 보시죠. 예, 점심 맛있게 하십시오. 예. 아직 뭐 후보자분 중에 뭐 어떤 분도 만난 분은 없습니다. 지금 당선인께서 다음 달 3일에 총리 발표를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또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좀. 당선인께서 충분히 각계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할 시간이 다가온 건 맞습니다. 낙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정미경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김은혜 대변인이 그 총리 인선 뭐 2가지 기준을 발표했던 게 기억나요. 일단은 통합,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를 살릴 적합한 후보 2가지를 내세웠는데 굳이 따진다면 통합 쪽입니까? 경제 쪽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해당됩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둘 다 해당된다고 아, 그래요?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는 거를 아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부터 이제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뭔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한덕수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께서가 적임자일 거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그 과거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도 하시고 부총리 네.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 여러 정권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주미대사도 하셨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뭐 이거는 경제면 원래 통상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뭐 그다음에 뭐 외교, 그다음에 안보, 외교면 안보가 따라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국정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죠.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정감을 준다는 점. 그다음에 뭐 경제 전문가는 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외교 뭐 이런 부분에 다 터치가 되시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통합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인물 과거에 내놓은 인물이셨고 청문회를 다 통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는 좋고 지금은 또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거는 안 좋으니까 민주당 스스로 그 부분을 염두에 또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당선자께서 이렇게 픽하기 짚기에 아주 좋은 그 인사이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 인수위 출입 기자들 그 얘기 잠깐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외교와 통상 쪽에 업무 마찰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중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한덕수 전 총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인물인가 이제 그런 기사도 쏟아내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 좀 볼게요. 동아일보 3면입니다. 조금 전에 뭐 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얘기가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YS 때, 즉 김영삼 정부 때는 특허청장, DJ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경제수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총리, MB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주미대사. 야, 그래서 당장 여기 작은 제목이요. 4개 정부에서 연이어 요직 맡았다. 야, 이거 유영학 교수님. 이 말은 어쨌든
능력 면에서는 출중하다, 검증됐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기 붙겠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하하. 자꾸 올라가네요, 그죠? 그러네요. 지위가. 물론 이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제 각 정부마다, 특히 YS 정부 때마다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요직을 맡은 건 분명하고, 또 그만큼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저걸 좀 다시 보면은 이 관료 출신이라는 거죠. 원래 행지 아니에요? 행지 출신이요.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경제 관료 출신이 집권상에서 후반기, 말기가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임기를 맞추는 형태에서 총리를 내정하거나 지명하는데 과연 초반기에 맞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측도 잘 알고 있겠지만 25만 표 차이로 이겼고 아직도 그 후유증과 갈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여러 차례 강조한 책임 총리 이런 뭐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책임 총리를 통해서 정치력도 좀 발휘하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좀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총리로 내세워서 그걸 통해 갖고 전국을 좀 안정화시키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내각 통합도 좀 하고 말이죠. 관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바람직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겠냐.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정치권의 이해관계죠. 오히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인준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국민적 압박과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뭐 아는 의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투입 잡겠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과거 정치식 행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책임 총리라는 문제하고 이 정치력이라는 문제하고 실질적인 통합이라는 문제, 네. 국민적 지지라는 문제, 차기 정부 새 정부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뭐 올드보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점수를 못 주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에서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둔 그런 인사 아니겠느냐 하지만 지금 유용하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김칫국 마시지 마라. 철저하게 검증할 거다. 이렇게 또 벼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사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누군지 조금 더 알아보고 갈게요. 앞서 중앙일보 기사 좀 보세요. 그 기사 내용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쪽 가볼게요. 일단 인수위 측에서는 접촉도 하고 뭐 검증 끝났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와 접촉한 윤 당선인 측 인사에게 한덕수 전 총리가 건넨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저에게 총리하라고 하지 마십시오였답니다. 야, 이게 상식을 깨는 거잖아요. 저 총리 좀 하고 싶습니다. 능력 발휘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했다는 거예요. 윤 당선인 측이 설득을 이어가자 한 전 총리는 당선인이 저를 최종 낙점하지 않으셔도 즉 총리로 낙점 안 해도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문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전했대요. 야, 오히려 이게 점수 딴 거 아니에요? 자리에 욕심 없다. 난 그냥 새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랬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기사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쭉 4개 정부 요직 거쳤다는 걸 알려드렸고 다양한 분야 공직을 거친 뒤에는 2012년부터 한국무역협회장으로 3년간 일했답니다. 당시 그가 자주 쓰던 말이 우문현답이었답니다. 누가 어리석은 질문 많이 했나요? 그게 아니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와, 대박 사건. 이런 뜻을 줄여서 우문현답으로 조어를 만들어냈네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를 현장을 찾아서 소통하려 한 리더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네. 앞서 인사청문회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진짜로 인수위 측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는 후보를 추렸다고 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호락호락하게 노무현 정부 때도 인연을 맺었던 인사이기에 그래 해드리자
하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벼르고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인수위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검증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찾아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곧 발표 임박한 걸 보면 그런 검증을 어쩌면 다 이제 무난하게 통과돼 있지 않느냐. 이제 내부 우리 이제 검증에서요. 그런데 보통 이런 하마평이 오르면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인데 그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가 보통 기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다, 또 어떤 우연이 있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총리 내정 이렇게 이제 하마평 오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석열 당선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래요. 어허. 그리고 인연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연배나 또 근무 기간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겸손함이 떠올라집니다. 그 2000년인가요? 2000년에 제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이제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중국과의 그 통상 과정에서 마늘 파동이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었는데요. 우리가 중국 수입산 마늘에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가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중국에서 보복으로 우리나라 휴대폰과 폴리에탄을 수입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났거든요. 물러나서 산업연구원장으로 갔습니다. 키에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산업연구원이 이제 정무위 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와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원실도 돌아다니고 오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보통 기관장 하면은 수행을 한 명씩 데리고 다니거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네. 그런데 계속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나간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고 참 겸손한 분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되어서 경제수석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다음 정부에서도 우리가 방금 계속 봤듯이 네. 이렇게 쭉 요직을 이어갔는데 그것은 그 본인의 천성인 겸손함에다가 능력까지 겸비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쭉 발탁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능력과 겸손을 높이 사서 윤석열 당선인 또는 네. 인수위에서 이렇게 가장 입성하기 쉬운 거의 가능성이 높은 총리 인물로 발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보니까 지금 약간 긍정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일 발표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청문회 과정도 지켜보면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봅니다.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 쪽으로 일단 기정사실화 됐다는 기사입니다.